아직 스터디방, 저희 스터디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가 실제 오늘 경기가 7시다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스터디방에서는 최종 분석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의 분석 영상보다는 스터디방에서 이 오후에 진행되는 최종 분석 의견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새벽 축구, 그리고 NBA 요 경기들은 저녁 9시쯤 분석 의견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스터디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스포츠 분석이 필요하실 때는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항상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분석 영상, 최신 영상, NBA가 됐든 새벽 축구가 됐든 국내 경기가 됐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포츠 분석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구글과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검색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그리고 스터디방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국내 경기 의견 3가지 드렸습니다. 서울 삼성 프렌, KB스타즈 승, 현대캐피탈 승까지. 저희 스터디방 멤버십 분들은 정말 좋은 결과 얻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좋은 결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5시 30분부터 일찍 삼성 프렌 찍어놓고 편하게 남자농구 봤습니다. 막판에 KT에게 잡혔지만 프렌이었기 때문에 걱정 없었고요. KB스타즈 우세 확실했지만 마행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일반 승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당연히 여자 배구 패스했고요. 요 3경기만 오늘 가셨어도 일당 충분히 버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의견 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농구랑 배구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축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최근 7연패로 흐름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우의 이탈 이후 압박 수비 대응과 공격 전개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리바운드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창원 LG 리그 4연승과 원정 3연승으로 흐름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6이상의 외곽 득점력 그리고 아셈 마레이의 골밑 장악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주축 부상 공백 속에서도 조직력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홍석의 복귀 시점 미정이지만 칼 타마요가 오늘 대구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복귀를 목표로 몸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창원 LG의 승 말씀을 드려보면서 승호패 구간의 무까지 함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계속해서 이어서 대한항공 대 우리카드 남자 배구입니다. 대한항공 최근 3연승 흐름과 함께 경기 내용에서도 안정감이 뚜렷합니다. 정지석을 중심으로 한 이 측면 공격과 블로킹 집중력 살아나고 있고 홈에서는 10승 3패로 강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단 고위 관계자의 경기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 측면에서도 동기부여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카드 최근 상승세를 탔지만 원정에서는 수비 기복과 범실 관리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 패배 이후에 전력 균형이 달라진 점과 홈에서의 흐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승리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 승 너무 똥배당이라 오버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입니다. 대전 정관장 대 IBK 기업은행. 대전 정관장 올 시즌 22경기에 나서서 411점, 즉 경기당 평균 18.7점을 기록 중인 팀의 주포가 되는 자네테가 부상을 당했고 2월 중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 매우 긍정적이고 서브 리시브와 결정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흐름의 반전 요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 최근 3경기 2승으로 흐름이 살아났고 이 토리아의 해결사 역할과 서브 압박이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베로 교체 이후에 수비 안정도 유지되고 있고 원정에서도 6승 6패로 경쟁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완성도와 최근 집중력 감안했을 때 IBK 기업은행의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똥배당 가져가실 분들 없고 핸디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더로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축구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챔스입니다. 산프로체 히로시마 대 조호르다 경기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3-4-3 점유형 운영을 바탕으로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고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여러 차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호르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까지 이어지는 긴 원정 동선과 환승으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점유율까지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에 대부분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승 그리고 1마인 승까지 바라보면서 2.5 기준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축구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저희 스터디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언제든지 1대1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빗셀 고베 대 FC 서울. 빗셀 고베 오사코를 축으로 한 연계 그리고 유르키의 뒷공간 질주, 이대구치의 중원 장악과 세컨볼 관리가 맞물리면서 높은 라인을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 위력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반면에 FC 서울 특유의 강한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성향으로 초반부터 승부를 걸겠지만 뒷공간과 중원 사령관 공백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이 동시에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 빗셀 고베의 승, 다만 애국심으로 핸디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두 가지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청두룽청 대 부리람 경기입니다. 청두룽청은 겨울 기온에 익숙한 환경 속에서 5백 기반 수비 안정감과 사어와의 메짤로 침투, 펠리페의 마무리를 결합한 실질적인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반면 부리람, 기온 차이와 수비 조직의 하프스페이스 관리 문제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 부담이 누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감히 청두룽청의 승 말씀을 드려보면서 2.5 기준 두 가지 의견 드리고 핸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상하이 선화 대 마치다 경기입니다. 상하이 선화는 더블 볼란치로 수비 앞을 안정시키면서도 옛나리스의 전진 패스와 디오나탄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사우예의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서 라인 사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마치다 3-4-3 운영 과정에서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 관리가 허술해지는 장면 자주 나오고 이 공간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경우 상대에게 연속된 슈팅과 라스트 패스 기회를 허용하는 흐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상하이 선화의 풀엔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2.5 기준 오버 두 가지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에스테 대 알아우세인 경기입니다. 에스테그랄은 이 고지대 특성을 활용해서 경기 막판까지 압박과 인사이드 침투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고 쿠시키와 아자디 조합을 중심으로 박스 안팎을 유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알 후세인은 3-4-3에서 간격 관리와 복귀 타이밍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고지대에서 체력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오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뒤 공간을 동시에 내줄 위험이 크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에스테그랄의 승 강하게 의견 드리면서 핸디 패스하고 언더까지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정 경기 넘기고 다음 경기 알자우라 대 알와슬 경기입니다. 알자우라는 두 줄 수비를 앞세워서 버티는 힘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프 스페이스 관리와 전환 속도에서 드러나는 약점이 알와슬의 패턴 플레이와 맞붙었을 때는 더욱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알와슬, 시디베의 메짤라 무브먼트, 세르징웨의 패스 선택, 레나토 주니어의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 내내 꾸준히 박스 안쪽을 두드릴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알와슬의 승, 핸디 패스 하시고 2.5 기준 오버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트락토르 대 알사드 경기입니다.
트락토르는 익숙한 공기와 잔디, 세트피스 패턴을 등에 업고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를 끌어내리는 운영을 준비할 수 있고, 알사드는 평소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피로와 호흡 부담 속에서 실수 한 번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는 고지대라는 특수 환경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트락토르의 1프렌 승을 강하게 의견을 드려보면서 언더까지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ET하드 대 알가라파 경기입니다. 알가라파는 높은 수비 라인과 전방 압박이라는 색깔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공격수를 상대로는 이 전술이 곧바로 약점으로 변할 수 있는 팀입니다. 알이티아드는 알셰우리의 침투, 베르그윈의 드리블, 아우아르의 패스 조합을 통해서 한 번 막힌 공격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패턴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알가라파에게 조금 손쉽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 1마인 승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다만 3.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첼시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첼시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주변의 공격 밀도를 끌어올리면서 세컨볼과 혼전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팀 색깔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리즈는 전방 압박이 풀리는 순간 라인 간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불안한 장면을 반복하고 있어서 후반 승부처에 접어들수록 첼시의 공격 패턴을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첼시의 승 1마인 승까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면서 2.5 기준 언더까지 이렇게 세 가지 2대0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버튼 대 본머스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맥닐의 크로스 컷백 패턴과 1호의 부담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 그리고 바리의 문전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홈에서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본머스 직선적인 공격, 순간적으로 위협적이지만 원정에서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에버튼의 이성과 측면 자원들이 한 박자 빠른 마무리로 응답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에버튼의 승 바라보지만 핸디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트넘 대 뉴캐슬 경기입니다. 토트넘 후반으로 갈수록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을 집중적으로 꺼내들면서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춰 두었고, 뉴캐슬 전방의 개인 능력으로 순간적인 위협 줄 수 있지만 간격 관리와 세컨볼 대응에서 흔들리는 구간이 반복될수록 토트넘의 공격 설계를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토트넘의 1프렌에 강하게 의견 드리고 핸디와 승부패 패스하시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스터시티 대 사우스햄튼입니다. 레스터시티 이미 여러 경기에서 측면이 흔들린 뒤 센터백이 끌려나가고 그 뒤를 노출시키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스햄튼 터치라인을 활용한 원투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반대편 전환 패스까지 결합해서 측면과 박스 옆 공간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를 완성해 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사우스햄튼의 승 하나만 바라보시고 핸디 패스하시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옥스퍼드 대 노리치 시티입니다. 옥스퍼드 홈에서 공격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팀이지만 라인을 높게 설정하는 만큼 뒷공간 관리에 실패할 경우 역습 한 방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노리치 시티 낮게 잠근 포백과 매트슨의 빌드업, 유라색의 뒷공간 침투, 사전트의 버치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는 선수비 후 역습 패턴으로 상대 실수 한두 번을 득점으로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노리치 시티의 승 바라보지만 핸디 패스하고 2.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베를린 대 프라이부르크 경기입니다. 베를린은 전방에서 개인 능력으로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만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 때문에 강한 조직력을 갖춘 팀을 상대로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에게슈타인의 스윙 패스와 힐러, 그리포의 침투까지 통해서
그 약점을, 베를린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갖추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프라이부르크가 조금 더 위협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 핸디 패스 하시고 2.5 기준,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버밍엄 시티 대 웨스트 브로미치 경기입니다. 버밍엄 시티는 백승호와 로버츠, 후루아시로 이어지는 연계 패턴이 이미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교란하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박스 주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골 찬스의 질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웨스트 브로미치 전방에서 한 방의 압박이 흐트러지는 순간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간격까지 벌어지고 그 사이를 버밍엄 시티가 파고들면서 경기를 손쉽게 승리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 버밍엄 시티의 승, 핸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2.5 기준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나폴리 대 꼬모 경기입니다. 꼬모, 측면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센터백이 끌려나가고 있고 그 자리에서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나폴리, 누아랑의 측면 돌파와 호일룸, 맥토미니의 박스한 침투까지 앞세워서 상대 수비가 비워두는 공간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나폴리의 승, 핸디 패스 하시고 2.5 기준 오버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웨스트햄 대 맨유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출되는 뒷공간과 체력 저하를 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맨유, 캐릭의 임시감독 체제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살아나는 측면 활용과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흐름만 타게 되면 연속된 슈팅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르구의 과감한 돌파와 컷백, 은베모의 날카로운 침투, 브루노의 이성까지 맞물리면 이 경기 맨유가 조금은 손쉽게 승리 가져갈 수 있겠지만 과다한 골 득실은 나지 않을 것 같고 2.5 기준 오버 이렇게 두 경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오후부터 11일 새벽 축구 경기까지 의견 드려 보았습니다. 오늘도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스터디방 문의까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였습니다.